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꼭 다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자. 네. 자, 그럼 스트레스를 친구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회, 단체 생활 및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 능력이 높으며 대처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 지능이 높은 개인 또는 학습자는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비행 청소년이 있고 일반 아동이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비행 청소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아동들이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왜? 일단 공부만 하더라도 이 공부 만약에 비행 청소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했다. 막 수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포자가 오히려 수학을 포기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에. 수포자라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왜?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단체 생활 및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 능력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리고 대처 능력도 높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고요. 잘 적응한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잘 적응한다. 잘 적응한다는 그 말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뭐예요? 덜하다, 작다,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을 못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 해낼 때 적응을 못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지 그게 감당이 되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스트레스가 덜한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똑같다고 봐요. 자, 공부해야 될 양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 양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 자꾸 부딪히느냐. 이런 스트레스에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참.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그냥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극복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잘 적응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스트레스를 이겨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스트레스를 극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매튜 버드라는 사람의 자기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4가지 기술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자기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 생활 양식 패턴의 변화, 전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왜 올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왜 올까요? 아니, 스트레스는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왜 감당을 못할까요? 왜 그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을 못할까요? 그 요인이 뭘까요? 적응하지 못하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뭘까요? 결국 뭐겠어요?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이거나, 또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의 어떤 패턴이거나, 또한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이 아니겠어요? 가장 큰 요인이. 그건 뭐 사실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죠. 그거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4가지 때문에, 4가지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적응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생활 양식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고,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물음표라기보다도 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실 여러분 돼야지만이 결국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해결이. 그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을 바꿈으로써 거기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생활 양식 어떤 패턴을 바꿈으로써 그걸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걸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내가 있으면 자신을 사랑하는 3사람이 있고 자신을 싫어하는 1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회사에서 이 3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보다도 1사람이 싫어하는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1보다는 3이 크잖아요. 이 3사람은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회생활 가운데 이 3사람이 주는 그 힘보다도 이 1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이 상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끊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은 이 상황을 바꾸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힐링, 스트레스 대처법인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신체적 건강의 유지. 두 번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운 인지적 요소로서 지나치게 규칙화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세 번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건강의 유지입니다.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지쳐가지고 다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운 인지적 요소. 그리고 지나치게 규칙화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스키마라고 합니다. 인지적 틀.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인지적 틀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이런 인지적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레임이 너무 고지식하고 하면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틀을 바꿔줘야 됩니다. 프레임. 이 틀을 바꿔줘야 돼요. 사고의 틀을 바꿔줘야지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어떤 갈등 요인이 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한다. 사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면 갈등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나를 사랑하는 이 세 사람보다도 나를 싫어하는 이 한 사람을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럼 이 속에 일어나는 갈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 요소 계속 있는 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아시겠죠? 특별히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먼저 힘들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요소, 인지적 틀, 프레임 이라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없는 인생과 생활의 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둘째, 불평보다는 문제 해결적인 태도를 택한다. 셋째,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이것 또한 나의 한 부분이다.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다.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왔을 때 제일 잘 선택하는 것이 그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어떤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하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트레스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아까 수학 문제 예를 들자면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하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인드로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리더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는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리더는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더는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에 스트레스 발생 근원을 변화시킨다. 근원에 대한 개인 자신의 대응 방법을 바꾸도록 한다. 리더는 리더일수록 발생 근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 발생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법,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 그 스트레스 근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과제 수행 시 대응책인데 과중한 요구에 대한 감소, 통제력 강화, 불확실성을 감소, 미완성 과제를 해결,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학교든 기업이든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제에 대하여 과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과중하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전혀 해결되지 않겠죠. 계속 만약에 과중한 요구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일을 줄이라는 겁니다. 일을 줄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일 자체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중한 일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만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통제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의 통제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의 통제력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컨트롤의 문제거든요. 과연 컨트롤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 아무리 과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제력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핸드 풀고 하고 그걸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에게 너무 과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제력, 자기 행동이나 자기 마음이나 그 모든 것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사실 왜 두렵고 왜 스트레스가 되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 굉장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서 확실히 된다, 확실히 이룰 수 있다, 확실히 이것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해줘도 사람은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과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미완성 과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마치지 못한 그런 미완성 과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다. 미완성 과제가 남아있으면 이게 두고두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죠. 미완성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빨리 그 일을 처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중한 요구에 대한 일의 감소, 통제력,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미완성 과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높일 수 있을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첫 번째, 구성원의 지지를 추구하고요. 둘째,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즐겁고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요. 넷째, 정보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출판물과 조직을 활용하고요. 다섯째,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사기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성원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보면 구성원의 지지, 내가 구성원들 지지해 주는 것도 있고 그 구성원들이 리더를 또 지지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서로 상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스트레스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상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을 해 나간다. 동기부여가 되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동기부여 되어져서 일하느냐. 그건 일하는 것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줘야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해줘야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으면 일을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출판물과 조직을 활용한다. 그것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사교를 높여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지지, 사실 구성원들의 지지만 있어도 어떤 일이든지 사실 다 극복할 수 있죠. 동기부여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거. 즐겁고 재미있게 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계속 주는 거.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서 사기를 높여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감성 에세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집중하는 것과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 타임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어 이야기 아십니까? 청어 이야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청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해서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요.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 어떤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딘가 이제 컨테이너 차에 실어서 어떤 깡통 같은 데 실어서 청어를 이렇게 싣고 오면 이 청어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싱싱하게 살아서 현지까지 산지까지 그 필요한 곳에 이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다가 문어를 한 마리 넣어놓은 겁니다. 문어가 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넣어놓으면 여기 이제 청어의 천적인 뭔가를 한 마리 탁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 때문에 막 잡아 먹으려고 이 천적인 한 마리 때문에 막 잡아 먹으려고 막 하겠죠. 그럼 청어들이 막 돌아다니겠죠. 물론 그 중에 몇 마리는 잡아 먹힐 겁니다. 그죠? 뭐 한두 마리 정도 잡아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 이 청어들이 너무도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스트레스가 결코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은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